안녕하세요. 가파스 김범수입니다. 자, 요즘 암에 대한 의학 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치료 기술, 수술 기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DNA를 활용한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 생존율도 많이 올라간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암이나 고혈압, 당뇨보다 더 걸리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치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초기, 중기, 후기 증상 및 세 가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선물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는 15분에 1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무려 연간 1968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드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국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 10조 3천억 원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20살이 지나면 매일 10만 개씩 사멸한다고 합니다. 치매는 크게 노화에 따른 치매와 나이에 관계없이 오는 혈관성 치매로 나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40대 50대 사람에게 생기는 치매이고 뇌졸중이나 뇌동맥 경화증 등 원인불명 알츠하이머 병이 원인이 됩니다. 뇌혈관 장애의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게 뇌혈관 장애이고요. 추가적으로 뇌혈류, 어혈 또는 뇌동맥 경색으로 인해 뇌세포 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별도의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연 발병에서 서서히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 증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기억력,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추상적인 사고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길을 찾는다거나 물건을 어디다 놓아두는지 위치를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판단력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건망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단순한 뇌 용량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뇌 노화로 인해 기능이 감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치매로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비정상적인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다음은 치매 중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때로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목욕, 식사, 옷 입기, 화장실을 가는 이런 일상적인 자기관리 활동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물건을 인식하는 일, 시간을 추적하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지하는 일, 그리고 본인이 보고 듣는 것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일 등이 모두 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에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지인, 친구,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볼 수 없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매 후기 증상입니다. 최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력들이 완전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화곤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그 치매 후기 증상, 치매 후기에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치매 후기가 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치매 보호자 거의 수시로 붙어 있어야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연화곤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화곤란이란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것인데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란 현재 의학기술로는 완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약물 치료제는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장애만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력과 인지장애를 저하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증상 완화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에는 예방 백신과 치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법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는 뇌세포 손상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의 첫 번째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50%에서 70%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 퇴행성 병변이 오래 진행된 상태로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수십 년을 걸쳐 진행된 퇴행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치매 전조 증상으로는 정신적 긴장,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알코올 중독, 그리고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 등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의 유발 원인은 첫째로 비만 중 내장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을 얘기합니다. 이 복부 비만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와 같이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마른 비만 체형으로 복부 비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문제점은
단연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란 염증 유방 물질을 분비하는 비정상적인 지방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내장 지방 비만 축적은 만성 염증 유도 그리고 노화의 퇴행성 질병을 촉진시킵니다. 추가적으로 장내 미생물 분포에 관련된 균형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자, 유해균이 배출할 수 있는 독소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자, 이 위험 인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안을 살펴보면요, 장내에는 상피세포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독소나 유해물질이 느슨해진 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게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자, 이 장누수 증후군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누수 증후군은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면서 체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축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신경 세포, 간신호 전달 시냅스가 파괴가 됩니다. 둘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에 과부하가 걸리면 작동 능력 저하로 분비량이 늘어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분해 요소, 즉 인슐린 디그레이딩 엔자임 ID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분해 요소의 활동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인슐린 분해 요소의 활동이 증가될 경우 인슐린 분해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조각 분해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될 경우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며 이는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물질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이고요. 추가적으로 당뇨병, 동맥경화, 만성 심부전,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등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유도시키게 되고 아울러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물질의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신경과 망막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자, 따라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최종 당화산물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과 망막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비타민C는 다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따라서 식품 또는 보충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셋째,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글림프계의 분용을 초래를 합니다. 글림프계는 무엇일까요? 글림프계란 뇌에 존재하며 몸속 림프관과 유사한 기능으로 뇌의 각종 노폐물 정맥으로 내보내며 깊은 수면을 취할 때만 기능 활성화를 하는 곳입니다. 자, 만약 글림프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청소가 어렵게 됩니다. 글림프계는 질 높은 수면을 요하게 되는데 수면 시간도 글림프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 습관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수면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영상은 바로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태아닌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카페인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태아닌은 진정작용으로 신경 전달 물질 중 글루탐산과 결합하여 뇌세포 흥분을 억제시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태아닌은 심신 안정 및 충만감 유도로 졸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닌은 불면 해결 또는 수면 장애를 빠르게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비만, 특히 내장지방, 뱃살은 체중지방 변화가 없더라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은 중풍이나 치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뱃살을 하루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초기, 중기, 후기 증상 그리고 3가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치매 증상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잘 인지해서 건강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쓴 책 약학박사 면역시대 건강의 비밀 소책자 그리고 면역상태 체크리스트 및 면역 증진을 위한 3가지 특수한 PDF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